제주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 행장 일대를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토지 양도를 하지 않아서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알뜨르비 행장과 함께 지질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송악산까지 포함해 평화생태대공원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신 박찬식 제주와 미래연구원 제주역사연구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와 송악산 일대가 어떤 공간인지 여기가 지니고 있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송악산 일대와 그 알뜨르 옛 비행장 그 터는요, 대정읍 상모리에 해당되는데 예전 일제 때 일본 해군성에서 그 지역 상모리 6개 자연마을을 완전히 다 그 강제 수용해서 해군 비행장, 군사 비행장으로 조성했던 곳이죠. 그래서 그 알뜨르 비행장 그 일대 부지는 어찌 보면 해방 후에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국방부 땅으로 남아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한이 서려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예전부터 상당히 그 기름진 땅이어서 농사도 잘 되었던 땅인데 지금은 국방부의 그 임대 경작을 하고 있는 땅이기도 하고 송악산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주변의 경관과 그다음 지질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송악산과 알뜨르는 예전 대정 지역 주민들의 진짜 소중한 옛 땅이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도 잘 남겨주어야 할 그런 땅으로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군사기지였던 대정읍 알뜨르비 행장 일대를 평화관광지로 조성하는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2007년에 처음 계획됐는데요. 어떤 취지로 시작이 됐나요? 예,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시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되는데 이때 그 실천을 위한 17개 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알뜨르 이 비행장 일대 여기를 제주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그런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용역이 완료되는데 일본군 군사 유적을 보존하고 평화 테마 관광 코스로 개발하자. 거기에 많은 관련된 인프라도 조성하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2011년도에 제주특별법 4단계 그 제도 개선 때 그 땅을 무상으로 도민들에게 양해를 받지 않은 그런 규정이 마련되면서 좀 더 구체화되어서 185만 제곱미터에 74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평화대공원을 조성하자라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현재 이게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알뜨르 비행장 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걸 송악산과 연결시켜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그 항공 사진이나 동영상을 위에서 이렇게 찍어서 보면 송악산은 사람의 어떤 그 얼굴, 머리 모양이고 알뜨르는 그 몸통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뉴 오션타운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그걸 조성하겠다는 그 유원지 개발 사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예정 부지가 바로 가운데 사람의 목에 해당되는 그런 곳인데 송악산하고 알뜨르를 사람의 몸에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 하나의 몸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해서 보는 게 저는 아니다. 이걸 연결시켜서 봐야 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토론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있는 알뜨르 송악산 평화벨트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어떤 취지를 담고 있는 건가요? 현재 지금 이 알뜨르와 송악산 일대에 대해서 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알뜨르 비행장에 대해서는 무상 양여 얘기가 나왔다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무상 사용을 하자는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작년 11월 달에 원희룡 지사께서 송악선언을 이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실천 사업으로 먼저 이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알뜰하고 송악산 일대가 따로따로 관련 중앙 그 부처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부서도 따로 이렇게 이걸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구분해서 볼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이게 아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또 뉴 오션타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 송악산은 자연경관 지질적 측면에서 그다음 알뜨르 일대는 역사문화적인 차원에서 이게 상당히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가치를 갖는 땅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평화대공원이나 그다음 뭐 송악산만 별도로 뭐 문화재 지정, 문화 뭐 내지는 공원 조성하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로 묶어서 평화생태대공원으로 가면 어떻겠는가. 네. 저 나름의 그런 구상을 해봤습니다. 네, 이런 취지 속에는 일제강점기 제주도민을 착취해서 만든 전쟁 유적지인 제주 알뜨르와 송악산 일대를 평화생태대공원으로 만들어서 하루빨리 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뜨르와 송악산 일대 국공유지 활용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셨죠. 예, 나름의 그 미래 구상을 좀 제시해 본 건데요. 네. 당장 현실적으로 적용되긴 힘든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봐서 미래적인 그런 내용을 그 원칙을 제시해 봐야겠다 해서 네 가지를 제가 제기해 봤는데 첫 번째는 과거 역사 회복과 보존의 그런 원칙, 두 번째 현재 주민들을 위해서 실제로 잘 활용되어야겠다는 실용의 원칙, 그다음 세 번째가 이 부지 활용에 대해서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었는데 국방부가 또 어떻게 이걸 활용해 버릴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건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주민 자결의 원칙,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과거와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 후세대를 위한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미래 후세대를 위한 평화 비전의 원칙 이걸 우리가 좀 유념해야겠다. 그래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원칙과 함께 알뜨르와 송악산 일대의 토지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시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원래 상몰이 주민들의 땅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방부로 넘어가 있고, 근데 그 알뜨르 비행장 일대를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국유지로 들어가 있고 사유지가 또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저기 화면에 보시면 송악산 그 사람의 이제 얼굴에 머리에 해당되는 송악산 부분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아까 보셨는데 거기는 도유지입니다. 네. 이렇게 그 부지들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가를 잘 조사를 해봐야겠다. 과거에 일본의 강제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갔는가. 그다음 또 국방부는 또 어떻게 이게 이관되었는가. 그리고 혹시 국방부는 이 땅에 대해서 처분을 어떻게 했는가. 이번에 양병우 도의원께서 국방부 땅 일부가 예전 권위 정권 시절에 일부 그 개인한테 팔렸던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뉴 오션타운 들어가는 그 땅은 과거 상무리의 공동 목장이었는데 개발한답시고 헐값으로 완전히 그냥 팔아버리는 땅입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토지 실태, 지금 어떻게 또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이걸 조사한 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되찾아야 할 땅인 만큼 말씀하신 토지 조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또 송악산 도유지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지정과 세계 자연유산 추가 등재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에 송악선언 이후에 네. 문화재 지정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했는데 문화재 지정하면 뭔가 재산적인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률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한 위에 송악산의 지질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지질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송악산 일대가 학술 가치, 그다음에 인지도, 그리고 희소성, 그리고 경관과 지질 구조 측면에서의 어떤 미적 가치가 제주도 내의
여타 오름이나 다른 지질 공원보다 더 높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가 관리하기가 어렵다. 보호 체계가 잘 안 돼 있다라고 해서 평점이 낮아가지고 유네스코 지질공원이나 세계자연유산에도 빠져 있는데 지금 세계자연유산 지금 검은오름 일출봉 일대 네. 여기 말고 추가로 등재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지질 전문가들은 송악산 일대가 추가 등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춘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렇게 가치가 높은 송악산과 알뜨르비 행장 일대를 평화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토지 양도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알뜨르 부지를 놓고 제주도가 국방부와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물론 이 땅이 대정적 주민들에게 그대로 다 돌아왔으면 좋겠죠.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가 예전에 해군기지 강정에 건설하는 그 부대 조건으로 여기를 도민들에게 양해하겠다 무상으로 네. 그런 그 서로의 약속을 협약을 했었는데 이게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법적 규정을 마련했지만 국방부는 그럼 대체 부지를 마련해달라 네. 이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서 지금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올해 5월 달에 위성곤 그 국회의원께서 그 두 가지 법을 개정해서 50년간 장기적으로 무상 사용하게 하자. 네. 그런 법안을 개정안을 제시했는데 이게 잘 이게 실시가 된다면 아마 무상 사용의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무상 양여에서 무상 사용 쪽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법률 개정 지금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인 만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평화벨트나 평화생태대공원이 조성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떨까요? 저는 평화벨트, 평화생태대공원 이야기를 당장 이제 실시하자는 그런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 예, 그래서 알뜨르를 진짜 송악산과 더불어 평화벨트와 평화생태대공원으로 조성해서 많은 그 우리 후세대들이 진짜 경제적으로까지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소중한 부지로 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